자, 봅시다. 저희 수학2 처음 시작할 건데, 수학2에서는 뭘 하실 거냐면, 수학1하고는 약간 갭이 있어요. 수학1에서는 제가 수학1 설명드릴 때 뭐가 들어간다 했었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 다음에 뭐 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 새로운 함수를 공부한다고 하시면 수학2에서는 우리 익히 알다시피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미분 혹은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적분. 근데 요 미분하고 적분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자, 무한대 어마무시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 기존에는 유한에 대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기타 등등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무한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 무한으로 하는 이유가 이 무한을 이용해서 어마무시하게 잘게 쪼갰다든지 아니면 그 쪼개진 것을 다시 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먼저 첫 스텝으로 무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 거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항함수, 즉 다시 말해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분들은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미적분이란 것을 배울 텐데요. 이 미적분에서는 똑같이 미분 적분을 하긴 할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아니라 여기서 배웠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타 등등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을 배울 거라고. 그래서 이쪽에 매우 간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좋은 과목입니다. 한번 좀 공부하시고 2월달까지 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얼른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단원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단원명부터. 1단원에서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이란 거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극한 맞아요. 왜 극한에 달했다 이렇게 하는 그 극한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학에서는 이 극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연속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속 맞아요. 그래서 그 연속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단원 2에서는 드디어 미분 이런 거를 배우겠대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분 맞아요. 그 언뜻 들었었던 그 미분. 그래서 미분의 정의와 그다음에 미분하는 방법. 그러면 그 다음 단어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거꾸로고 완전히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적분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크게는 이렇게 첫 번째 1단원 그냥 기초 시작 스텝을 밟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을 배우고 세 번째 적분을 배울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범위 어디까지냐? 미분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차례에 나와 있지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고, 기말고사 범위는 요 반대쪽, 여기 도함수의 활용부터 이렇게 정적분의 활용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라서 그렇게 수학 1에 비해서 되게 막 복잡하고 더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1단원 시작해 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죠. 함수의 극한. 자, 극한에서는 오늘 극한 끝낼 거예요. 자, 극한. 여기 극한에서는 크게 수렴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발산. 수렴이란 게 무엇이냐? 왜 수렴 경계, 발산 경계를 저희 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수렴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수렴하다? 아시겠어요? 의견을 수렴하다. 무슨 뜻이죠? 받아들이는 거. 또는 왜 후시디나 그 연구 뒤쪽에 보시면 상처의 수렴이라고 수렴이란 단어를 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수렴이라는 그래서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로 모으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다. 그 다음에 상처의 수렴, 상처가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처를 오므리는 그 과정을 상처의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발산이란 건 뭡니까? 우리 발산 경계 좀 생각하시면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 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매력을 발산하다. 이거 할 때 그 발산이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멀리 퍼뜨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함수 fx에서 x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 fx 함수 값은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직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저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점이 1,2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1이 된 건 아닙니다.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 y값, fx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는 x가 1로 가까워질 때 2에 수렴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것을 어떻게 표시한다? 우리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를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에 있는 앞글자 3개를 따라서 LIM이라고 쓰시고 x가 1로 가까워질 때 요 fx, 요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혹은 요 fx에다가 식을 직접 써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2에 가까워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x에다 1을 뚝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맞아요. 지금 현재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계한 함수들이 이제부터 이제 출동을 할 거야. 기계한 함수에서는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2차 함수, 1차 함수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요 값들 있죠. 요 값들을 저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극한값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건데 그리기 굉장히 좀 짜증나는 함수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유추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식으로서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식으로서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자, 중심 개념을 조금 보시면 요 fx가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x가 1이 아니야. 근데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어떤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 함수값들이 그러면 요거를 l에 수렴한다. 하나로 모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표현을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는 l이다. l에 수렴한다.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절대 요게 x가 a가 아니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y가 l이 아니라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뻥뻥뻥뻥 한번 뚫어놔 볼까요? 뻥뻥뻥뻥. 이렇게 생긴 방금 또 했었던 y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뻥 뚫려서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1,2인데 1에서 정의가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뻥 뚫어서 2일 때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았어. 우리는 이 함수에서 f1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뻥 뚫려 있어서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나 할 수 있어? x가 1로 갈 때 이 fx 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으시죠? 네, 왜냐면 얘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어 있어도 정의가 돼 있지 않아도 그냥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까지. 이게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이십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잠깐 좀 볼게요. 확인 문제. 요 fx하고 gx를 잘 봐봐. 자, fx는
x 플러스 1이래. 그 다음에 gx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 분모 분자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얘랑 똑같다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부터 안 돼요. 안 돼요. 자, 잘 볼까? 얘가 x가 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 x는 1이 되지 않지. x는 1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fx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거하고 이거는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야.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fx랑 얘가 fx인데 gx는 뭐냐면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어디서 정의가 안 됐다고? 1에서 정의가 안 됐다고. 1,2 이게 뻥 뚫려 있는 요 함수가 gx 함수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나요? 자, 요 두 개의 차이예요. 요 두 개의 차이.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것들도 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뒤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우리 발산도 한번 볼게요. 발산. 아까 발산이 뭐라 했지? 발산?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닌 거야. 자, 수렴하고 발산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수렴은 아까 뭐라고 했었지? 하나로 모이는 거야. 하나로 모이는 거. 근데 발산은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닌 거야.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닌 거. 그러면 자, 요런 것들 한번 볼 수 있어요. 저희 함수를 좀 그리시면 참 좋을 건데, 자, fx는 x제곱분의 1이에요. 처음 보는 그런 그래프 개형인 것 같아. 근데 그 x분의 1을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분의 1이 뭐야? 1, 3, 4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제곱을 했으니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양수로 바뀌면서. 그렇지? 약간의 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래요. 이렇게 산 모양이래. 그래서 x제곱인데요. x제곱분의 1인데요. 얘가 만약에 x가 0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0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위로 쭉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진장 커져요. 자, 무진장 커지는 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무한대라고 부를 거예요. 인피니티 무한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위쪽으로 가잖아.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혹은 수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수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g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요. 자, 0으로 왔으면 밑으로 푹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밑으로 푹 내려가면 정말 한없이 끝까지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이 아니라 위로 쭉 올라가, 밑으로 쭉 내려가 이런 것들을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렵진 않아요. 뭐만 하면 그래프만 그리면 그래프를 해석하고 읽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껏해야 기울기가 몇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차함수에서 뭐 x좌표이 몇이다 y좌표 몇이다 이 정도만 했었는데 얘 x가 1로 가까웠더니 y가 2에 가까워져 라든지 아니면 x가 0으로 가까웠더니 얘가 위로 쭉 올라가 그냥 위로 쭉 올라가가 아니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 라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발산한다의 개념이 쭉 나와 있어요.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여기 또는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도 써 있지만 이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지는 않아. 우린 수식 하나로 나타내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옆에 있는 표현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대강 이런 표현들을 보고서 유추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함수를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리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요. 우리는 이 경우를 좀 더 많이 써요. 좀 더 많이 써요. 자, 여기에서 y는 x분의 1. 자, 요 그래프가 나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무슨 뜻일까? 쭉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함수를 태워서 쭉 무한대로 보내면 이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y 값. 0에 가까워지겠지. 한없이 접는 선에 가까워지긴 하겠는데 이 접는 선이 0이잖아. 그래서 0에 가까워져요 라고 해서 이것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렴한다. y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 근데 요것도 똑같아.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하시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쭉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 함수를 타고서 쭉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함수 값도 뭐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져요 라고 해서 얘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요거 봐봐. 피자 한 조각이 있어요. 피자 한 조각이 있는데 x가 늘어난대, 점점. 2명이 나눠 먹어, 3명이 나눠 먹어, 10명이 나눠 먹어, 100명이 나눠 먹어, 1억 명이 나눠 먹어. 이렇게 하면은 거의 어떻게 되겠어? 거의 한 명이 먹는 양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지, 0에 수렴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우리 뒤에 있는 수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잘. 이런 표현들은 조금 지양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요것도 볼게요. 요것도. 자, 우리 수렴하고 발산에 대한 표현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으십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한다. 이것도 똑같아. 그림을 그려보면 돼. 여기 y는 x제곱이라고 하시면 x가 무한대로 간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쭉 가면은 요 함수가 위로 쭉 올라가겠지. 요 함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발산한다 라는 거. x가 가는 게 아니라 요 함수 y 값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찾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따가는 조금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 1번으로 갈게요. 바로 유형 1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래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맨 처음이니까 그려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네요.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x가 0으로 간다네요. 자, x가 0으로 가면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에 수렴하겠지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야. 자, 요것도 지금 x 마이너스 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할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약분하시면 우리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그냥 1만 대입하시면 3에 수렴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얘도 일단은 좀 대입할 수 있으면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이거는 대입하면 큰일 나. 자, x가 1 대입하면 0 되더라. 0분의 1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봤더니 x-1분의 1 요거는 x는 1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유리함수잖아.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내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올 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만약에 1로 가까워진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에 가까워져.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군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괄호치고 발산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상관은 없으세요. 한 번만 더 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여기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려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2번하고 4번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꼭지점이 0,3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요런 함수네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 x는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위에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리라 생각이 됐는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그치. 0의 수렴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거를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걸 조금만 해보고 가실게요.